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메타버스가 가장 최근에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된 바로 기술이죠.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 이후의 새로운 인터넷 세상 그게 열릴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명을 이 메타라고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과연 이렇게 메타로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페이스북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테크 프론티어 대표님 한상희님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아주 잘 정리를 잘 해서 우리가 한번 공유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메타. 페이스북은 이렇게 메타라는 로고와 함께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메타는 결국은 그 메타버스를 앞으로 지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시장의 주식 종목 코드도 MVRS라고 해서요, 이 코드까지 바뀝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 코드를 이 메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간 이유는 바로 이미 이 메타라는 게 다른 어떤 회사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MVRS, 이렇게 메타버스로 주식시장까지 지금 이름을 바꿨고요. 예전에 이 구글은 우리가 구글로만 아는데, 실제 구글은 이 알파벳이라는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브랜드와 회사를 모아서 하나의 구조 아래 두도록 변화를 꾀했는데요. 이 알파벳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구글이 있겠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가 이렇게 있도록 분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머신러닝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구조 아래 이렇게 두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로 IT 기업이라는 게, 이 대형 IT 기업이 결국 각각의 사업 영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이러한 사업 영역들을 분리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도 올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회사 구조를 바꾼 거죠. 이런 알파벳과 구글의 이런 구조 변화처럼 페이스북은 아예 그냥 사명을 이렇게 바꿨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행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그 내부 고발, 최근에 불거진 어떤 내부 고발, 그리고 사회 이슈,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의 다양한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죠.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메타로 바꿨다, 이렇게 나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요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크 저커버그는 과연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까? 거기에는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바꿨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자, 먼저 이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이면서 이제 그냥 쳐다보는 인터넷이 아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최하단 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 즉슨 이제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인터넷의 개념을 이제는 그냥 우리가 쳐다보면서 단지 문자로 텍스트를 치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인터넷의 소통이 아니라 이제는 가상의 현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마치 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아예 재정의하겠다. 이러한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메타버스가 결국은 움직이거나 이동하면서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페이스북이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2021년도에만 이 메타버스 분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VR, AR 관련 연구 인력을 이런 인력이 1만 명입니다. 네, 1만 명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에서 1만 명을 더 고용하겠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CTO 이거를 총괄하는 이 리얼리티 랩을 총괄하는 이제 그 리더를 또 교체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메타버스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혼합 현실 기능을 또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호라이즈 플랫폼, 결국은 그 메타버스에 자신의 어떤 홈과 같은 어떤 가상의 공간을 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호라이즌 플랫폼을 이제 강화를 해서요. 월드, 홈, 워크룸스 이러한 다양한 어떤 공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가상현실 스타트업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고요. 몰입형 학습 분야에 또 1억 5천만 달러를 또 투입하겠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의 신뢰성과 사회 문제를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또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메타버스를 투자해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는 굉장히 의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라는 이 VR 기기를 인수할 때부터 사실은 이 구상을 하고 있었다 보여지고 앞으로 이 소셜 미디어의 미래가 결국 이 VR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016년도 바르셀로나에서 이 발표장에도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또 굉장히 또 이 분야, 이 VR, AR 분야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줬고요. 결국 페이스북은 지금 설립한 지 17년이 된 회사인데 여러 가지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스냅챗 같은 여러 가지 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말로 회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회사의 연간 매출은 860억 달러에 달하지만 아직 그 앞으로 미래에 더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Z세대가 즐겨 쓰는 소셜미디어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 페이스북은 이제 그 Z세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세대는요, 이제 이미 중장년층, 아재나 이모 세대들이나 쓰는 그런 서비스가 돼버린 지 오래됐고요. 이 틱톡과 스냅챗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현재 이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장 광고 매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미국과 유럽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고
서비스가 이제 노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할 매출이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예측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매출 둔화 앞으로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조차도 이제 10대나 20대에서도 이제 관심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와 20대들은 이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바로 이런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제프터와 같은 이러한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북, 이미 페이스북 세상은 이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북이 이런 이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 메타라고 사명을 바꾸고 당장 지금 이 메타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지금 대중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리얼리티 랩스라는 이 부분에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투자 당위성을 또 얻어내고 이 주식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또 유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로 바꾸면서 이제 주식 가치가 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도 이 알파벳을 만들고 난 이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론칭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 회사의 구조, 알파벳을 필두로 한 구글과 유튜브와 딥마인드라는 여러 가지 회사로 이렇게 분사를 하면서 결국 주식 가치는 더 늘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저크버그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앱들이 구글과 애플이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플랫폼 위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커버그는 바로 이겁니다. 레디 플레이 1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오아시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 접속을 이 가상의 세계인데요. 이쪽을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사회를 활동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이 저커버그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또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페이스북은 애플이나 구글이 만들어놓은 이 플랫폼 위에서 회사 매출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애플이 사용자 데이터 추적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용자에게 맡긴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페이스북과 스냅의 매출이 좀 떨어졌고요. 이러한 정책 변화 때문에 이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이런 비즈니스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말로 결국 애플과 구글에서 이 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새로운 어떤 디지털 영토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 더 이상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게 어떤 30%의 로열티, 이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이제 이 과거의 어떤 한물 간 회사 이미지라는 게 점점 굳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도 이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 이것들을 그냥 인재들을 갖다가 이 기업을 떠나게 해서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더 이상의 어떤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페이스북이 바라본 이 메타를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스가 이 최근에
이 메타라고 회사를 바꾸면서 비전을 선포했는데, 바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메타의 앞으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 VR, AR 글래스를 쓰고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집을 이렇게 가상의 공간으로 보이게끔 자신의 집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를 이렇게 꾸밉니다. 꾸미고 자신의 아바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 VR 헤드셋을 쓰고 이제 이러한 호라이즌 룸에 접속을 하는 것이죠. 호라이즌 룸에 접속을 하면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게임을 즐긴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각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의 실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게임 도중에 전화가 오면 전화 통화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동영상과 화상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가서 또 본다거나 또는 새로운 룸에 접속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접속을 해서 또 이 안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지금 페이스북은 꿈꾸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호라이즌 룸이라는 건데, 이 호라이즌 룸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룸에서 마치 채팅방인데, 채팅방처럼 가상의 공간의 룸들을 만들어서 접속을 해서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같이 가상의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이즌 월드, 이런 월드라는 이 호라이즌 월드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재미난 활동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 환경에서, 이제 일하는 환경에서는 이 글래스, 이게 이제 VR 글래스인데 안경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VR 글래스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 모니터를 내가 실제는 하나인데 실제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여러 개 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환경도 이제 구현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VR 글래스, 이 VR 헤드셋, 이 헤드셋을 사람의 그 미세한 얼굴 표정을 읽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의 표정들을 다양하게 섬세하게 묘사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니터를 갖다가 놓고 뭔가 일을 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너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미래가 페이스북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요. 소셜 미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온다면 정말 재미난,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몇 년 전에도 계속 나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VR 헤드셋을 하루 종일 이걸 쓰고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1시간만 써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VR 헤드셋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치나 어떤 센서들이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더 있어야만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결국 페이스북이 이렇게 메타를 바꾸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내 포털 기업과 너무나 비교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포털은 과연 어떤 비전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